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유령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체르노빌이나 전쟁터 같은 곳을 떠올리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에서 소리 소문 없이 유령이 되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돈이 쓸어 담기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었는데 지금은 폐업 신고조차 못해서 간판만 덜렁 걸려있는 곳들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요즘 경기 안 좋다, 자영업 힘들다, 이런 뻔한 뉴스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 삶의 필수품이었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철옹성 같은 업종. 9가지가 왜 지금 이 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멸종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1위는 정말 우리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분야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자영업 멸종 보고서, 몰락하는 업종 9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책임지던 곳, 예식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말에 예식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봄, 가을, 윤달만 피하면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도시는 물론이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웨딩홀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버진 로드라고 하죠. 신랑 신부가 걸어가는 그 화려한 꽃길이 지금은 먼지만 쌓인 채 철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전국 예식장 수가 5년 새 2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속사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일단 스몰 웨딩이다 뭐다 해서 결혼식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결정타는 바로 임대료와 식대 물가 폭등입니다. 예식장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서울 요지에서 그 넓은 평수를 유지하려면 숨만 쉬어도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객 수는 줄고 뷔페 식재료 값은 미친 듯이 오르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예식장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야반도주가 유행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돕니다. 계약금 잔뜩 받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폐업 문자 한 통 보내고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신랑 신부들의 눈물이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죠. 화려한 샹들리에 밑에 감춰진 예식업계의 그림자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곳, 바로 동네 목욕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요일 아침이면 아빠 손잡고 가서 때 밀고 나와서 먹던 그 뚱뚱한 바나나 우유 맛, 그 뜨끈했던 추억의 공간이 지금 멸종 위기종이 됐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집에서 씻어서가 아닙니다. 목욕탕 사장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진짜 범인은 바로 가스비와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목욕탕은 태생적으로 에너지를 들이부어야 돌아가는 곳입니다. 24시간 물 두고 사우나 돌리고 찜질방 바닥 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면 0이 하나 더 붙어있는 공포를 매달 겪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목욕탕은 폐업하려면 그 거대한 보일러 뜯어내고 굴뚝 철거하고 지하 배관 다 드러내야 하는데 이 철거 비용만 1억이 넘게 듭니다. 장사가 안 돼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철거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폐업 신고도 못하고 문만 걸어 잠근 채 흉물처럼 방치된 유령 목욕탕들이 골목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던 목욕탕의 굴뚝에서 연기가 멈추는 날, 우리네 골목의 온기도 같이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정말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입니다. 저출산 말만 들었지 피부로 안 와닿으셨다고요? 동네 유치원 자리에 뭐가 들어서는지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요람이 무덤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1년에 수천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원생을 못 채워서 반을 합치거나
선생님을 내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들은 매물이 나와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받을 아이가 없는데 누가 인수를 하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유치원 버스 기사님들의 증언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노란 버스에 아이들 꽉꽉 채워서 운행했는데 지금은 25인승 버스에 서너 명 태우고 다닌답니다.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사라진 도시는 미래가 사라진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놀이터에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만큼 공포스러운 소리가 또 있을까요? 네 번째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잔인한 몰락, 카센터입니다. 30년 동안 기름밥 먹으면서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어디 고장났는지 척척 잡아내던 베테랑 정비사님들이 요즘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범인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차는 부품이 3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 갈아야지, 미션 오일 갈아야지, 점화 플러그 갈아야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할 소모품이 카센터의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모터랑 배터리만 있으면 굴러갑니다. 엔진 오일이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제동 때문에 거의 닳지가 않습니다. 정비 수요의 70%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요즘 차들은 바퀴 달린 컴퓨터잖아요. 본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잠가버리면 동네 카센터에서는 본네트를 열어도 손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타이어 펑크 때우거나 워셔액 채워주는 게 전부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기술은 발전하는데 사람의 설 자리는 없어지는 이 아이러니. 카센터의 텅 빈 리프트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들의 PC방입니다. 90년대 후반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 청춘들의 아지트였던 PC방. 한 집 건너 한 집이 피방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단 주 고객인 10대, 2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게 가장 큽니다. 학교 앞을 가봐도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그 에너지가 없어요. 게다가 요즘 친구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선호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배틀그라운드 하고 롤 하는 게 더 편한 세대가 온 거죠. 살아남은 PC방들은 이제 게임방이 아니라 맛집이 됐습니다. 라면 끓여주고 덮밥 팔아서 수익을 내는데 이것도 알바비 주고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수십 대 깔아놓고 시간당 1,000원 받아서 언제 본전 뽑겠습니까? 화려한 넌사인 뒤에서 PC방 사장님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여섯 번째, 요식업계의 영원한 스테디셀러라고 믿었던 중국집과 동네 분식집입니다. 짜장면, 떡볶이 안 먹는 사람 없는데 왜 망하냐고요? 많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달앱 켜서 짜장면 한 그릇 시키면 그 돈이 다 사장님 주머니로 갈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00원짜리 한 그릇 팔면 배달 수수료,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 대행비로 30% 이상이 쑥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재료비, 임대료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건 몇백 원 수준이에요. 옛날처럼 철가방 들고 직접 배달하던 시절에는 몸은 힘들어도 돈은 됐는데 지금은 플랫폼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배달 앱을 끄면 되지 않냐고요. 앱에서 사라지는 순간 손님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가게가 되어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켜놓는 겁니다. 여기에 치명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력난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웍 돌릴 젊은 기술자가 없습니다. 다들 편한 일 찾지 누가 기름 뒤집어 쓰고 주방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중국집들은 맛이 다 똑같아졌다는 말 많이 하죠. 기술자가 없으니 공장에서 만든 소스 데워서 면만 삶아주는 프랜차이즈만 살아남고 진짜 손맛 있는 동네 중국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패션의 메카, 동네 옷가게입니다. 예전에는 동대문에서 옷 떼다가 팔면 월 1,000만 원씩 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이커머스 공습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싼 정도가 아닙니다. 동대문 도매가가 15,000원인 티셔츠가 한국 옷가게에 걸리면
인건비랑 월세 붙어서 3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 중국 앱에서는 무료 배송에 5천 원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더 잔인한 건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 변했다는 겁니다. 쇼루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장에 들어와서 옷 입어보고 거울 보고 사진만 찍습니다. 그러곤 좀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가서 문 밖에서 바로 최저가 검색해서 주문하는 거죠. 동네 옷가게가 사실상 무료 피팅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장님들은 하루 종일 옷 깨고 손님 응대하느라 진을 빼지만 정작 계산대는 텅 비어있는 현실. 옷가게 폐업 정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8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한때는 편의점보다 많다는 소리를 들었고 자격증만 따면 노후 보장된다고 해서 고시 공부하듯 매달렸던 공인중개사. 지금은 폐업 속도가 편의점을 앞질렀습니다. 일단 거래 절벽이 너무 심각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없는데 중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독점이 깨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매물 정보가 복덕방 사장님 비밀 수첩에만 있었잖아요. 그게 곧 권력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앱들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다 까발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시세 다 알고 오는데 중개사가 할 역할이 확 줄어든 거죠. 여기에 최근 터진 전세 사기 사건들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아예 직거래를 하거나 변호사를 끼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네 어귀마다 지도를 붙여놓고 불을 밝히던 부동산 간판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도로 위에 쉼터 주유소입니다. 예전에는 주유소집 아들이라고 하면 부잣집 도련님 소리 들었죠. 땅값 비싼 대로변의 떡하니 자리 잡고 현금을 쓸어 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유소 사장님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대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편의점 마진보다 못합니다. 주유소 간의 과당 경쟁, 알뜰, 주유소의 등장, 거기에 전기차 보급까지 겹치면서 사면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도 아까 목욕탕처럼 딜레마가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면 땅속에 묻힌 그 거대한 기름 탱크를 제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최소 수억 원입니다. 땅을 팔려고 내놔도 이 정화 비용 때문에 안 팔려요. 그래서 장사는 안 되는데 폐업도 못하고 억지로 영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 주유소들이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친환경차 시대로 가는 과도기, 그 막대한 비용을 오로지 개인 사업자가 다 떠안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렇게 9가지 몰락하는 업종들을 살펴봤습니다. 듣다 보니 좀 답답하고 우울해지셨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대가 변했는데 도태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막을 수 없죠.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네 가장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기술의 발전, 인구 구조의 변화, 플랫폼의 독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버텨내기란 너무나 힘겨운 일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둘러보세요. 자주 가던 단골집 간판이 그대로 있는지, 사장님 안색은 좀 어떠신지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감상을 넘어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라진 가게들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혹은 제가 놓친 또 다른 멸종 위기 업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억이 곧 이 시대의 기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